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도청과 교육청의 동반 이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두 기관이 함께 이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만약 동반 이전이 성사가 되면 신도시 건설 수준으로 규모가 커져서 부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도청 신축 시민 토론에서 각 지역들은 저마다 도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자칫 도청사 유치전이 과열될 경우에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모쪼록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전보다 살짝 이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시원하게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국회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명절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들 많이 주고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평소에 잘 활용하시는지요, 교수님? 네, 뭐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보다는 예. 농협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걸 공무원들은 좀 받습니다. 그렇군요. 복지 일환으로. 그래서 예. 그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황 전 의원님은 지역사랑 상품권 사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인기 있는 공연 티켓, 티켓팅 하는 거랑 비슷한데, 예, 줄 서고 그러죠. 예, 줄도 서고 네. 또 아주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또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까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좀 양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양보하셨군요. 예.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저만 양보심이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농협에 직접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매월 1일이 되면은 시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하시는구나. 네. 지류로 나오기도 하지만 앱을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제가 구입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지역화폐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내년 국비의 지역화폐 예산 0원, 당장 지역화폐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이 문제 다뤄볼까 합니다. 국비 끊기는 지역화폐, 어떻게? 라는 주제로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꼭 이렇게 흑백 논리로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시작이니까 명확하게 한번 가보려고요. 고약한 습관이. 근데 이 문제는 네. 명확히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력을 반대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네. 황 전 의원님은? 저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결정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네. 이 중요한 정책을 한 번에 그냥 딱 끊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좀 시차를 두고서 좀 연착륙시키는 형태. 예. 그러니까 예산을 한 번에 거의 이제 1조 가까운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기보다는 일정 규모를 좀 줄여가면서 좀 연착륙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 의견은 없는데 김기석 교수님과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역화폐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그렇게 뭐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활성화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활성화된 이유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어디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지역화폐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돈이 이 지역 안에 돌도록 만들려고 안 빠져나가게. 네네, 안 빠져나가게. 특히 이제 지역 안에 돌되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 같이 어려운 곳에 돌도록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이나 뭐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없애자 뭐 이런 취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약간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예컨대 10,000원이다 그러면 9,000원에 이걸 사게 해주던가 아니면 10,000원을 내고 11,000원을 사게 해주던가. 예. 또는 뭐 그게 9,500원일 수도 있고 15,000원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7, 8년에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은 지방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하기 시작했고 아까 황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경제가 어려운 상태니까 서민들이 이제 거기서 주는 그 약간의 베네핏 그렇죠. 사실 그거를 예. 이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적극적으로. 예. 우리 김 MC께서도 그러셨듯이. 예. 이제 그래서 인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황 전 의원님? 네. 사실 이제 많은 카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알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 한 푼이라도 가성비가 높은 카드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카드들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역사랑 카드가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카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1,000원, 일반적인 카드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썼을 경우에 한 이런 정도의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건 1,000원을 쓰면 100원의 포인트가 쌓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하고 현명한 주부라든지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을 많이 주는 그런 카드고 그런 그렇죠. 상품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기만 해도 10%의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가장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판매되는 날이면 줄을 서거나 아니면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빠르게 이 모바일을 네. 또 두들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써보니까 네. 알뜰 MC거든요, 제가.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맹점 자체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쓸 수 예. 있는 사용처가 늘었고 네. 거기에 이제 5에서 10% 할인도 되지만 이걸 썼을 때 현금 영수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맹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카드를 쓰면은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가맹점에서 수수료도 안 내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렇죠. 또 가맹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네. 봐야죠. 정부 입장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뭐 이런 입장이고 이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없앤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약간 줬다 뺏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서민들은 썩 유쾌하지가 않단 말이죠.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저같이 이렇게 알뜰 살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섭섭하단 말이죠.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이죠, 봤을 때. 당연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과정상으로 보면 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확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설사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는 계속 있고 사실은 더 어려워졌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빚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코로나 때문에 확산됐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 원래 다루려고 했던 문제 본질이 그대로 있는 이상 이것을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없애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황 전 의원, 정부 입장 중에 또 하나가 지역화폐 사업은 현금 살포 사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금으로 눈먼 돈, 세금으로 퍼주는 눈먼 돈이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정책 설명을 할 때 예.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건 표현상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금전 지원이라도 재정적 지원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 현금성인 성격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노골적인 뭐 아주 나쁜 정책이었다라고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현 정부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중하게 설명해야 된다. 결국은 작년 재작년에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1조 가까이 됩니다. 예. 재작년에 1조 외국, 그리고 올해는 벌써 한 7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다른 형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원으로서 쓰일 수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형태로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것을 마치 대단히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핀 것이냐, 그리고 무조건 국민들에게 현금을 뭐 살포한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그 소비자들에게 현금 살포하는 정책이 아닌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10,000원을 이제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면 상당한 제약이 따라요. 돈을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지역에서 우선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가 뭐 대형 쇼핑몰 같은 데는 못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10,000원 쓰는데 내가 어디 가서 쓰면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그 제약이 정책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대단한 뭐 돈포주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는 형태로 쓴다는 대가로 약간의 보상을 받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에서 지역화폐 관련돼서 국비를 중단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자체 세수가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지자체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이 정책을 할 때 국도비 또 시군비 부담을 일정적으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그런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일몰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정책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일단 일몰 시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도나 시군에게 일정한 부담 비율을 좀 줄이는 형태, 또 예산을 좀 줄여가는 형태로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지방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만으로 늘어나는 건 맞아요. 지방 세수가 어쨌든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니네가 해라 라고 한다면 아마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지자체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 그 비율로 보면은 몇 개 지자체 제외하고는 도내 15개의 시군 보면은 지방비하고 국비 퍼센트가 6대4 정도예요. 그러니까 40% 정도로 국비를 충당했는데 이거를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100% 지자체에서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떨까요? 부담이 가중이 되겠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할인해 주는 그 부분이에요. 10%나 5% 이제 뭐 지자체에 따라 좀 비율이 다른데, 근데 40%를 끊어버리면 아까 그 지자체 뭐 세수가 늘었다 그러는데 그거 이제 뭐 지방 분권 지방자치정책 해가지고서 소위 우리가 2할 자치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2대8이었는데 그 비율이 좀 높아진 거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재정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5%나 10%를 떼고서 나머지 30%를 부담할 수 있는 지방 정부는 몇 안 됩니다. 서울의 뭐 일부 구나 아니면 뭐 경기도의 일부 조금 좀 규모 있는 그런 시나 이런 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부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비를 끊으면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포기해야 될 겁니다. 정책 자체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굉장히 활성화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삭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책 기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현금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정책들을 많이 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형태의 예산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돌려서 좀 더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또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더 높이는 형태의 예산을 쓰겠다. 이런 정책 기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국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업으로 통해서 굉장히 이득을 받고 그리고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아마 여론이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현재까지는 정부의 제출 정부가 만들어낸 예산 중에는 영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마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 예산만큼은 일정 부분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또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이 예산은 일정 부분은 살아날 거다.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예상컨대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뭐 전망을 좀 주셨고 어쨌든 교수님 뭐 전 정부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일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성 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진보 정부에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 기간이 결국은 코로나 위기 기간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전 세계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돈을 너무 안 풀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코로나 위기는 끝났죠. 근데 이거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죠?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 효과가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 상쇄됐냐, 사라졌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지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뭐 삼거라 그래서 뭐 물가, 금리, 그다음에 환율 굉장히 나쁘고 내년서부터는 지금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 직격탄을 누가 맞게 될 거냐면 사실은 지방의 중소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많이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의 목표라든가 정책의 대상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나빠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막 함부로 없앤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해요.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황 의원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우선 첫 번째, 대안을 얘기하고서 없애시면. 뭐 본인들의 정책 기조에 안 맞으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대안을 내고서 없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단계별로 예를 들면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가 이 사업은 현금성 사업이니 앞으로 3년 안에 없애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서민들이 힘든데 그걸 그냥 아무 논의 한 번 없이 확 잘라버렸다? 이렇게 정책을 운영해서 이거 정말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 못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사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의견들이 정기국회에서 많이 오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많이 아마 오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어쨌든 국회는 여소야대 측면 아니겠습니까? 뭐 예산 일단 삭감해놓은 상태지만 논의의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황 전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예산으로 편성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여야 되고 뭐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리지 않고서는 아마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뭐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언컨대 이 예산이 아마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보완 수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 화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과 또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 화폐 이런 것이 굉장히 구분이 돼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국비 재정 또 도시군비 재정으로 이렇게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의 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화폐가 과연 지역을 살리고 또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좀 분발해서 많이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서민들 의견이 뭐 여론이 그러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관련돼서는 이미 뭐 중소상공인이나 지방의 여러 조직들이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그 이번에 새로 당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께서 굉장히 이게 경기도에서 제일 이제 많이 활성화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황 의원 말씀대로 아마 이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정책의 주체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버리면 정책에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 자꾸 부탁드리는데요. 서민들, 특히 지방의 이 서민들 위한 정책 자꾸 흔드는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정책을 볼 때마다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가 항상 순기능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되짚 보면은 초기에는 좀 사용도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지류형 지역 화폐를 현금화하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품권 깡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깡이 너무 셌나요, 발음이? 단순히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 지급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역 화폐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와 시군 지자체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전까지 지역 화폐는 거의 효용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순간서부터 그것을 안 알뜰한 소비자들이 구매가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가 됐거든요. 만약에 지금같이 그런 인센티브 포인트를 상당히 주지 않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 화폐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 화폐가 지역 주민의 뭐 향토 사랑, 뭐 고향 사랑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효용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 우리 군 단위 지역 같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작은 지역, 그리고 서민들과 소시민들, 소상공들이 주축을 잇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라도 지역 화폐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제 국가적 정책 방향에만 따르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굉장히 이 지역 화폐 활성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자체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아까 깡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깡이라는 게 이제 우리 뭐 디스카운트 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없어졌고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옛말에 구독이 무서워서 잠 못 단 거냐. 이 효과가 그렇게 좋고 인기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인기 있는 정책이라고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유권자들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바꾸고 싶으면 조금 절차도 생각하고 좀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소위 말해서 매칭 펀드라고 하죠. 매칭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때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끊기고 나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를 똑같이 국가정책처럼 또 끊어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산을 계속해서 시행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 스스로 지역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서 아마 평가 분석을 좀 내려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평가 분석을 했는데 몇 군데서 해봤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 뭐에 쓰는 거죠?
세금 걷어서 뭐 했어요? 이렇게 인기 있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그런 정책에 쓰면 써야죠.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국비 끊기는 지역화폐 어떻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인데요. 먼저 황전호 의원님. 저는 일단 추석이니까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팍팍한 국민들의 심리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어렵지만 좀 풍요롭고 또 배려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실어봅니다. 교수님. 네, 국민들 좋은 추석 되시고요. 저는 민생 퀘스천 마크 구신 씨나락 느낌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신 씨나락이 아니고요. 귀신 씨나락이라는 점.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약간 바꿨습니다. 이거. 네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게 지역화폐 사업이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분간 지역화폐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데 서민들 일입니다. 좀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9월 7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